안녕하세요.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 맡은 공영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간략하게 드리면요. 박수 치시려고 했네. 예. 저는 이렇게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기업에서 10년 근무를 했고요. 회사 다니면서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자랑이 됐는데, 왜냐면 저는 2차 시험까지도 회사를 다니면서 봤었던 이유가, 그냥 뭐 시험을 붙으면 무조건 회사를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까지는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차 시험 붙고 나서는 많이 고민하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회사를 좀 그만두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까지도 전부 다 회사를 다니면서 좀 시험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학업을 병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걸 텐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 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상담도 제가 잘해드립니다. 신은미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라고 해도 많이 안 오셔서 그렇지, 오면은 20분, 30분 동안도 계속 얘기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1년 더 다녔습니다. 시험 붙고 나서도 1년 더 다녔고, 그 다음에 개업해가지고 10년째 사무실 운영하면서 같이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은 이제 여기 보시면 원가 파트랑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실 딱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범위가 원가 파트,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해서 딱 절반으로 나눠지고요. 약간 특성이 달라요. 그거를 뭐 지금 설명드릴 것은 아니지만, 원가 파트, 관리회계 파트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됩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출제됩니다. 이렇게 우리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이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세법을 어려워하시지 원가관리 회계를 어려워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겠죠.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명확한 과목이에요. 그냥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출제 경향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예전엔 좀 쉽게 나왔어요. 좀 난이도 하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이제는 좀 최근 3년 동안 매우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이나 중상 정도에 맞춰놓고 상 수준의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좀 어려운 문제들도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점점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석진 부분까지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 문제가 우리는 평균적으로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말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올해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랑 세법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에 이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법이나 재무회계보다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좀 기출과 유사한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50%라고 썼죠. 근데 사실은 이게 50%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80%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기출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가 절반이고요. 기출 문제들을 두 개, 세 개 합쳐서 또는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7, 80%는 그래도 기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기출 계산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방법은 정형화된 틀을 숙지하고 무한 반복 연습 이렇게 썼는데, 이 정형화된 틀이 뭐예요? 그냥 왁구예요. 계산 문제가 다예요. 우리는 다 계산 문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왁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왁구에다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뭐예요? 자료들을 보면서 숫자들을 왁구의 정확한 위치에 갖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계산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이 원가관리회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산 문제를 우리가 손으로 끝까지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손으로 풀라는 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풀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 1, 2분, 우리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80문제를 80분 동안에 푸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때도 항상 좀 시간을 정해놓고서든 계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2분, 3분.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더 조금씩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계산 문제를 시간을 재고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2분, 3분 안에 문제를 연습할 때 풀었다고 하더라도 복습은 5분, 10분 동안 하셔야 돼요. 처음에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한 문제를 씹어먹는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우리가 복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주제 다 출제되니까 포기하는 주제 없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 모든 주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수업 방식은 여기 기본서와 서브노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기본서예요.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홍상현 교수님 교재이고요. 이 원가관리회계 기본서인데, 여러분 기본서가 두껍습니다. 세법이나 재무회계는 더 두껍지만 원가관리회계 기본서도 두꺼워요. 양이 방대합니다. 우리 기본서의 특징은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다 대비하는 게 기본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의를 실강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써진 책이 아니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기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산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그런 시험인데, 원가관리회계는. 근데 이론 설명이 아주 자세하죠.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책으로 우리가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는 한 번 정독을 할 수 있겠지만 2회독, 3회독, 4회독 계속 회독수를 늘려야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2회독, 3회독 때는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건 한 1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서브 노트를,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에 가서는 우리가 예제 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 노트로, 강의 노트로 이론들을 설명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2회독, 3회독 자기가 복습할 때는 강의 노트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계산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릴 거고요. 우리는 기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우린 다 계산 문제라고요. 다 계산 문제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도 거의 기본서에 있는 모든 예제, 거의 객관식 문제의 한 80%?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 그리고 유형들, 예제들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이런 거예요. 그냥 좀 생각은 짧게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마음 먹었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마음을 먹었을 때가 가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한 번은 연습 삼아 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붙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번에도 떨어집니다.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1차 한 번, 2차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1차 시험 무조건 붙을 거야. 연습은 없어 나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학업이나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차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에 유예로는 반드시 붙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하면 2년 반 안에 반드시 끝낼 거야. 이런 각오로 좀 공부를 하셔야지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이지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관심 있으면 해보고 해보다가 그만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세법 강의하시는 박지표 교사님 모셔서 말씀드릴게요.